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원전 해체연구소 이른바 원해연 분리 유치를 둘러싸고 지역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에서는 이 원해연 이슈를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원전 해체연구소는 정확하게 어떤 시설인지, 또 치열했던 유치 전의 결과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중단을 기점으로 원전 운영에서 원전 해체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수명이 다 되거나 다 되어가는 원전이 늘어나자 이를 어떻게 해체하느냐가 중요해진 겁니다. 원전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방사능에 오염된 장비를 씻어내 방사능 수치를 낮추고 방사성 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연구하고 전문 인력을 키우는 곳이 바로 원전해체 연구소입니다. 현재까지 원전해체 경험이 있는 나라는 미국과 독일, 일본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원전 해체 분야에 발을 들이는 겁니다. 국내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약 22조 원, 세계 시장 규모는 약 549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원전 해체 연구소는 해체 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해체에 필요한 기술을 실증하고 또 동남권 해체 전문 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원해연은 부산과 울산의 접경 지역과 경주 두 곳에 나누어서 설립됩니다. 원전은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물의 무게에 따라 무거운 물인 중수로와 가벼운 물인 경수로로 나눠지는데 부산, 울산엔 경수로, 경주엔 중수로 해체 연구소가 들어섭니다. 국내 원전 30개 가운데 4기만 중수로형으로 모두 경주에 있습니다. 중수로 원전은 월성에 있는 1, 2, 3, 4, 5기가 그 4개가 전부 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설립이 되고 나면은 물론 이제 중수로 주수대로 어떤 안에 핵종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체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이제 연구를 하겠죠. 경수로대로 부산 울산을 살 거고요.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원해연을 설립할 예정으로 정확한 설립 규모와 비용 산출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정부의 원전 해체 연구소 입지 발표가 난 지 일주일이 넘어서고 있지만 경주 지역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TK 패싱 논란까지 더해져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원전 해체 연구소를 부산 울산 본원과 경주 중수로 해체 기술원으로 분리 설립키로 한 데 대해 경주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경주시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해연 분리는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이번 결정이 정부의 부산 경남 표밭 따지기에 따른 정치적인 결과물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들도 지난 5년간 공들여온 원전 해체 연구소 유치가 분리 입지로 결론이 나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 발표된 정부 정책은 정말 그 경주 시민 한 사람으로는 정말 유감스러울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붕괴하고 있고요. 지금 대정부 항의 방문이라든지 혹은 시민들 권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더 큰 사업을 유치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자력 해체 연구소가 우리 경북 지역에 특히 경주 지역에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나누어서 왔기 때문에 매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비록 아쉽지만은 이번 정부의 결정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우리 경주를 국가 원자력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수로 해체 기술원 경주 유치와 관련해 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정제되지 못한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을 통해 경주가 원해연을 유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했고 그 결과로 중수로 연구소라도 경주에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고 실체도 없는 주장이며 당초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원전 해체 연구소가 반쪽으로 쪼개지면서 경주 지역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주시에는 중수로 해체 기술원만 유치하기로 확정이 되면서 반쪽짜리 연구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수로 원전은 국내 4기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자력 해체연구소 설립은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연구소가 유치되는 지역에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함께 따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원전 한 기를 해체, 즉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은 7천억 원 정도. 원전 해체의 경우 해체 자체를 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투입되는 비용을 곧 경제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경북도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한 기당 1조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잠정 추산했습니다. 1조 중 40%는 폐기물 등의 처리 비용, 60%는 철거 비용인데 인건비나 기계 투입비 등이 포함되는 철거 비용이 원전 지역에 돌아오는 경제적 낙수 효과라고 전망했습니다. 경북도에는 현재 건설 중인 울진 2기를 포함해 모두 14기가 있으니 8조 4천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겁니다. 원인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갖고 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철거를. 네. 철거는 현장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떨어진다, 이래 해석해야 됩니다. 학계에서는 다소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통 15년, 빨리 하면 15년이고 길게 하면은 한 30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15년 정도 잡으면은 1년에 460억이에요. 1년에 450억이면 건물 하나 값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향후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원전 해체에 따른 경북도 내 경제적 낙수 효과를 8조 4천억 원으로 추정한 것은 역시 다소 과장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주의 중수로 해체 기술원만 유치된 데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경북도는 전 세계적으로 중수로 원전을 해체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해 인재 양성과 기업 육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업체 키워놔야죠, 그때까지. 아직 당장 내년부터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인재도 키워야 되고 그에 따르는 그 기업도 키워야 되고.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국의 중수로 원전은 경주 월성 1, 2, 3, 4호기 4기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원전 해체 연구소의 분원 형태로 설립되는 중수로 해체 기술원의 역할은 중수로 특화 부분에 대한 해체 기술 개발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해체 산업은 전례가 없는 데다 경북에는 중수로 해체 기술원만 유치된 만큼 실제적인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 해체연구소 입지 선정 후폭풍이 심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홍정표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지역마다 반응이 다 다르고 또 경제적 효과가 어떤 부분에서는 과장되고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입지 선정 후에 그 지역마다 반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리고 그 표현도 많이 다르고 이하영 기자의 앞선 보도를 보듯이 경주시 의회는 앞으로 원해원 분리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아주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방사능 폐기장의 어떤 반입을 저지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역 국회의원은 또다시 해묵은 TK 패싱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없던 시설을 유치했기 때문에 이 절반의 성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발이 심한 겁니까? 예, 왜 이렇게 반발이 심할까? 한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역사를 살펴보면 네. 1978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에 고리 1호기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1983년 4월에 경북 경주의 월송 1호기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발전소가 들어온 지 벌써 41년, 36년이 지났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동안 이 발전소 때문에 여러 가지 희생을 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했다.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해체 연구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이것이 쪼개져서 가니까 네. 굉장한 배신감, 상실감이 이렇게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경주에는 중수로 해체 기술원, 부산, 울산 접경 기장입니다. 그쪽에는 원전 해체 연구소 본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앞서 보도했듯이 우리나라에는 모두 3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 중이거나 현재 건설 중입니다. 그중에 중수로 발전소는 4기,
그리고 경수로 발전소는 26기입니다. 그 참고로 원자력 발전소는 경북에 14기, 그리고 부산에 6기, 울산에 4기, 전남에 6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지도를 한번 보면은 부산, 기장군, 울산, 경주 이렇게 인접한 행정구역을 두고 원자력 해체 연구소를 선정한 겁니다. 특히 뭐 경북 지역에 몰려 있다고 봐도 뭐 무리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런 상실감이 있고 당초 한 개 지역이 이제 선정될 줄 알았죠. 그게 이제 경주 그리고 부산, 기장군. 하지만 결론은 2개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원해연 그 본원과 중수로기술연구원으로 나뉘었죠. 간단하게 말해서 경주는 중수로 해체 중점 연구를 담당하고 부산, 울산 본원은 이제 그 경수로를 담당하고 이 해체 본원을 이제 맡게 된 겁니다. 네. 이게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면은 30개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할 경우 이제 중수로를 맡은 경주에서는 4개, 그리고 본원과 경수로를 담당하는 데는 모두 26개를 담당할 수 있다는 아주 그냥 단순한 계산이 나옵니다. 네. 분리 유치가 된 만큼 이 해체 물량이 적어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예, 이게 단순히 보면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앞서 김신혜 기자가 보도했듯이 원자력 발전소 1개를 해체하는 비용을 약 1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30개 모두 해체를 하려면 30조 원. 그런데 경수로 발전소는 26개, 중수로 발전소는 4개. 네. 그러면 4조와 26조. 단순히 이런 계산은 나오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히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네. 실제 그 원자력 발전소 평균 가동 기간을 보면은 이제 고리 1호기를 봤을 때 40년을 활용했습니다. 이런 그 국내 발전소,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해체를 통한 지역 경제의 그 어떤 경제적 효과는 네. 앞서 지적했듯이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입지 선정 당일 이제 해당 지역 단체장들의 어떤 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북까지 포함하는 지자체 간의 경계를 넘은 상생과 협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전 발전소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었던 터라 울산, 부산 지역의 원전 해체 연구소 설립 결정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가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을 많이 했었는데 당연히 경주로 오는 줄 알고 있다가 안 오니까 경주 시민들은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원해연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온 우리 시로서는 정말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자, 본원을 유치한 부산과 울산은 반기고 있고 또 경북과 경주는 좀 실망감을 표현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경주와 기장군은 단독으로 해체 연구소를 유치할 줄 알고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발표는 반대였죠. 서로 하나씩 나눠줬고 또 학자들은 이런 부분 역시 그동안 없었던 하나의 어떤 그런 산업이 새로 이제 태동하는 것입니다. 진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비슷한 거를 나눠주니까 그 경수로, 중수로를 구분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이런 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이런 결과는 아마도 그 양 지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그 정부의 어떤 방안이 아니었나. 그래서 역시 그 비판 역시 피할 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엔 이 두 지역 모두를 감싸기 위한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어느 한 지역만 됐으면 그 나머지 지역은 굉장한 극단적인 반발이 있었을 건데 네. 지금의 반발은 이제 그 정도는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이제 원전이 이제 수명을 다하면은 계속 연장해서 이제 사용을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 수명이 끝나면은 연장을 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꿈도 못 꾸지 않겠나. 실제로 그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가 2007년에 30년의 설계 수명을 다했지만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10년간 더 사용하고 2017년에 폐쇄됐습니다. 네. 이 발전소는 내년부터 이제 폐쇄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적 효과를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설계 수명이 모든 끝나는 이런 그 발전소는 앞으로 그 지역 발전의 어떤 핵이 돼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안전하고 청정한 원자력 발전소 해체 노하우를 잘 살려서 네. 그 외국에 있는 이런 발전소를 우리가 해체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원해연 유치 실속 또 지자체 반응에 대해서 홍정표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이 왕자를 둘러싸고 있던 태를 그냥 버리지 않고 소중히 보존했는데요.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왕자 태실에 모여있는 이 성주군에선 이런 왕실 의례를 고증을 통해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왕비나 후궁이 왕자를 낳을 때 왕자를 둘러싸고 있던 태반과 탯줄 등 조선시대 왕실에선 이 태를 아기 못지않게 소중히 여겼습니다. 태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아기의 품성과 운명이 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태라는 게 인간의 생명을 최초로 잉태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잘 이렇게 안치함으로 인해서 개인에게도 행운이 오고 국가적으로도 사직이 평안하게 된다는 그런 이제 확신 때문에 의녀들은 태를 100번에 걸쳐 씻고 항아리에 담습니다. 태 항아리는 긴 행렬과 함께 왕이 낙점한 태봉지, 성주로 옮겨집니다. 이번 행사는 경복궁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Yes, it's very interesting because it's not in our country and very different and yes, we are amazed. Yes. 그 당시 행렬이 한양에서 400km 떨어진 성주까지 이동하는 데 걸렸던 시간은 한 달 남짓. 다음 달 18일 태항아리를 태실에 안치하는 의식이 성주에서 펼쳐집니다. 성주군엔 세종대왕의 왕자 18명과 단종 태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원형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성주는 정말 생명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5월 16일부터 사흘 동안 생명문화축제를 합니다. 성주군은 세종대왕자 태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절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3일 오후 12시 57분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21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살피고 동료 근로자와 현장 감독,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이던 열병합 발전소 건설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구시는 대기 오염과 인근 주민 건강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그러나 발전소 건설을 위해 쓴 예산이 이미 750억 원이 넘는다며 대구시가 부당하게 사업 추진을 중단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동시 시설관리공단과 경북 안동 지역 자활센터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인적, 물적 지원을 서로 연계하고 합동 워크숍, 교육 등 사업 활성화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력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는 중앙신시장 노회 노상주차장 4곳을 경북 안동 지역 자활센터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경세제 도립공원에 2021년까지 객실 169실의 라마다 문경세제 호텔이 건립됩니다. 문경시와 경상북도 주식회사 라마다 개발은 문경시청에서 822억 원 규모의 라마다 문경세제 호텔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라마다 문경세제 호텔을 운영할 라마다 개발은 기존 호텔 인접 부지에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822억 원을 들여 연회장 등 부대 시설을 포함한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의 2개 동을 추가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의 관광산업, 특히 문경 같은 데서는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문경세제 관광 호텔이 생기면 많은 관광객이 올 거로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천군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으로 행복한 육아를 돕기 위해 임산부와 예비 임산부 25명을 대상으로 제15기 행복한 임산부 학교를 개강했습니다.
예천문화사랑방과 예천군 면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9년 상반기 행복한 임산부 학교는 23일 개강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8일까지 매주 총 6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 과정은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위한 임산부 체조, 태담, 태교, 출산용품 만들기와 건강한 아기, 행복한 엄마를 위한 산 전후 건강관리 및 구강교육, 튼살 예방법, 모유 수유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범어공원 문제를 짚어보기 위한 대구시 현장소통 시장실 행사가 4월 30일 오후 3시 수성구민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원 일몰제와 범어공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시민소통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47회 신라문화재 조직위원회가 경주 예술의 전당 지하 1층에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신라문화재는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경주 황성공원과 시가지 일대에서 열립니다. 조직위원회는 관주도형 행사를 지향하기 위해 한국예촌경주지회와 신라문화선양회, 경주문화재단이 각각 집행위원회와 자문위원회, 행사지원단을 맡았습니다. 예천군 보건소가 관내 초등학교 1곳, 유치원 2곳, 어린이집 7곳을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로 지정하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아토피와 천식 예방 관리 사업을 안내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사업 설명 및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교육, 아토피 피부염 막대 인형극 시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로 지정된 10곳에는 알레르기 질환 하나 관리 카드가 제공돼 질환 아동을 관리하게 되며 천식 응급키트와 보습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뮤지컬 공연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구시가 다음 달 16일 팔공산 구름다리를 주제로 올해 첫 시민 원탁회의를 엽니다. 팔공산 관광객 유입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사업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여러 시민단체들이 반발해 잠정적으로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이 원탁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 방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다음 달 5일까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나 의견의 다양성을 위해 찬성과 반대, 유보 비율에 맞게 참가자를 선발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는 6월까지 유치원과 학교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 필터를 교체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가 설치된 유치원 82곳과 초, 중, 고등학교 174개 학교가 대상입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기존의 필터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교실 천장이나 바닥에 설치된 공기순환기는 필터도 교체하고 초미세먼지도 거를 수 있는 고성능 필터를 추가로 장착합니다. 교육청은 이 장치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필터 교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동시가 오는 10월까지 수학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합니다. 포획 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맷비둘기 등이며 엽사 28명이 조를 나누어서 포획 활동을 합니다. 안동시는 개별 허가에 따른 시간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기간 동안 방지단의 포획을 일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22일부터 일주일간 시내버스의 안전과 청결 상태를 점검합니다. 시내버스 업체 26곳의 버스 1,617대 모두가 점검 대상입니다.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하차문의 안전장치부와 가속페달 잠금 장치 등을 살펴보고 내외부의 청결과 안내 방송, 노선도도 확인합니다.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법규 위반 사항의 경우 자체적으로 시정하도록 한 후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신용길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협회장과 직원 1,529만 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 788만 60원,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과 직원 785만 원, 개그맨 강호동 5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임직원 500만 원,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임직원 1,253만 원, 이보희 트리트리 대표이사 임직원 2천만 원, 김은숙 드라마 작가 2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윤아림 화인담 픽처스 대표 2천만 원, 배우 강소라 2천만 원, 유순교 주식회사 위드텍 대표이사와 임직원 1,000만 원, 이준용 대림명예회장이 10억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개그맨 유재석 5천만 원, 홍원희 주식회사 한전산업개발 대표이사와 직원이 5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1억 원, 삼성 20억 원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성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말 많고 탈 많던 원전해체연구소 입지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2,400억 경수로는 부산과 울산으로, 또 700억 중수로는 경주에 쪼개기 유치가 결정이 나면서 우려했던 또 하나의 대구 경북 패싱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 다뤄봅니다. 기화서 경안신한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사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자, 먼저 이번 쪼개기 유치 결과부터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부장님? 예, 사실 뭐 그 우려가 좀 현실이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뭐 예전부터 이제 그 부산, 울산 경계 지점으로 이게 원해연이 네. 갈 것이다라는 내정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이제 정부가 발표했는데 규모가 큰 그 경수로는 부산, 울산 쪽이 갔고 네. 규모가 작은 중수로 분야는 이제 경주로 유치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엔 쪼개기 유치가 됐고 지난 15일 날 이제 부산 고리 원자력 본부에서 이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경제원 중수로 보면은 경수로 분야 한 3분의 1 규모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 한 가동되고 있는 원전 30기 중에 중수로는 4개, 그다음에 경수로가 26개니까 네. 이게 사실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당초에는 뭐 경주가 지난 6년 동안 경북하고 경주가 지난 6년 동안 이게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많이 힘써왔죠. 예. 전체 뭐 그 경주 시민 한 26만 명, 24만 인구 중에 한 22만 명이 이제 서명도 하고, 그다음에 캠페인, 네. 걸기대회, 뭐 촉구대회 엄청난 공을 들였는데 사실상 이 원해연은 경주 유치는 뭐 누가 봐도 이론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결과에 굉장히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TK 패싱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군요. 이번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다른 지역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우리만의 입장을 이렇게 전해드리면 사실 조금 공정치 못한 면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지역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요. 예, 뭐 다른 지역 대표적으로 이제 그 기장군이죠. 이제 기장군에서는 이거 우리 쪽으로 100% 나와야 되는데 부산과 울산 경계 지역으로 어중간하게 갔다. 이제 이런 뭐 위치적인 것부터 해서 네. 또 이 기장은 우리나라 원전의 어떤 시작이었죠. 이제 고리 1호기가 40년 가까이 이제 운영되어 오다가 2017년 6월에 이제 영구 정지 선포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기장군은 그동안 이제 40년 정도 네. 그 고리 1호기로 인해서 그야말로 16만여 명의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았다. 근데 이걸 우리하고 협의도 없이 상의도 없이 왜 그렇게 중간에 어중간하게 가느냐. 네. 근데 이 티켓에서 보면 그쪽으로 다 간 건데 그 기장군 자체에서 봐서 또 이렇게 반발을 하는 네. 거죠.
이제 이쪽에서 봤을 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거 이제 이걸 좀 길게 얘기하면 또 지역 간의 어떤 갈등, 대립적인 이제 토론을 좀 흐르게 되는데 일단 뭐 현재까지 가장 핵심적인 타 지역의 반응은 기장군을 중심으로 보면 뭐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6년 전부터 경주가 쭉 준비를 해왔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결과가 나기 전 경상북도와 경주는 정말 경북이 최적의 입지다 이렇게 자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 이렇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지역의 분위기도 좀 급 냉랭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래 뭐 일단 대구 경북 입장에서는요. 뭐 결국엔 정치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원자핵연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로 움직여줘야 되겠는데 이게 중수로 경수로 나눠질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해체 2022년부터 이제 본격 해체가 들어가는데 해체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기술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술적 측면이 있잖아요. 그걸 연구를 하고 해체 과정에서 어떤 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술 집약적인 어떤 사업인데 이것들이 경수로와 중수로와 경수로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분리시켰다는 것은 이게 정책적인 오류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어떻게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 경남을 좀 이렇게 달래기 내지는 그쪽에 대한 어떤 뭐 배려를 하지 않았나 이런 어떤 평가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지 뭐 경주는 700억 규모의 어떤 그런 뭐 중수로 원전 해체 연구원이 유치됐고 이제 부산 울산 쪽에는 뭐 경수로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떤 측면이 있는 건지 뭐 전문가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방금 이제 우리 엄 기자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이 원자력 해체 연구소를 이제 설립 5년 돼서 이제 금액적인 이제 비용을 놓고 보면 그야말로 이제 우리 경상북도 경주는 그야말로 끄트머리 조금 가져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명칭부터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 통합된 연구원 하나가 어느 한 곳으로 가는 게 맞는데 원자력 해체 연구소 본원은 부산 울산이고 일종의 분원이 경주고 그 이름부터도 좀 기분 나쁘다 이거죠.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또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봤어도 뭐 지역 안배 아니냐 누가 봐도 이걸 다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쪽으로 가면 정말 뭐 대구 경북은 서운하죠. 아까 얘기하셨듯이 뭐 6년 전부터 경주시 경상북도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 방 회장도 경주 갔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럼 이와 연관선상에서 당연히 그는 경주로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 것인데 이제 부산으로 가니까 부산 경남 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는 사실 이 원자력 이 해체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끼어들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뭐 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뭐 프랑스라든지 원전 강국들은요 우리보다 먼저 원전 시작했고 기술력도 상당히 뛰어나죠. 그리고 또 원자력 해체 관련해서도 그들 나름대로 상당한 기술력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끼어들 여지가 있느냐. 그야말로 원자력 해체 산업화에 있어서 우리가 취할 것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유사한 그 국책 사업 대표적인 것이 경주에 와 있는 양성자 그 가속화 센터. 이게 뭐 국비 경주 시비해서 이게 한 3천억 투입이 되어서 지금 설립되어 있죠. 근데 이거 역시도 막상 어렵게 가져와서 운영 가동을 해봤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뭐 그렇게 큰 좋은 그 영향이 있다고는 보지 못한다라는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근데 결과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고 또 안타깝게도 뭘 잃게 되는지 이걸 좀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규모가 작은 중수로가 일단 경주에 유치됐으니까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고 경북도에서는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경제 효과를 좀 이렇게 노려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원전 해체 산업인데 원전을 2022년부터 해체에 들어갔는데 원전 한 기를 해체하는데 한 1조 원 규모 예산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뭐
순수하게 해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6천억쯤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의 원전을 해체하는 데는 8조 4천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경북 지역에는 뭐 지금 그 신한울 원전 1, 2호기를 포함해가지고 14기의 원전이 있으니 이제 그게 이제 고스란히 경북에서는 해체 산업으로 이제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 이후에 근데 그 원전이 어차피 뭐 지을 때처럼 해체도 역수도 하니까 거기에 뭐 인부들이 오고 뭐 산업화가 되니까 충분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예. 그렇긴 한데 원전 해체라는 거는 뭐 매번 매해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한 기를 해체하는 데 있어 꾸준하게 네. 장기간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 예산 규모라든지 사업의 어떤 중장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충분한 낙수 효과가 있다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북도에서 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내 유일하게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이게 이제 경주에 유일하게 경주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이제 중저준이 이제 방사성 폐기장이 이제 경주에 있는데, 네. 전국에서 이제 그 원전을 해체할 때 사실 나오는 방사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한 기를 해체하면은 한 2만 드럼 정도 나온대요, 한 기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면은 한 43만 드럼 정도가 나오니까. 네. 이게 이제 모두가 경주로 이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다른 어떤 경제적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경북도에서 노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물론 뭐 6년간 준비한 경주 입장에서는 이 원해원 전체를 우리 유치하는 게 좀 가장 이상적이었겠지만, 그렇죠. 예.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절반은 성공했는데 이렇게도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경북도가 앞으로 이제 원전 해체 산업 이후에, 원전 해체 이후에 어떤 산업을 어떻게 네. 잘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어떤 실패가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우리의 몫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원해원뿐만이 아니라 계속 TK 패싱, TK 홀대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정부의 원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각종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지역의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경상북도는 이제 그 경주시는 당연하고요. 이제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경상북도 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그 반발을 하고 네. 있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뭐 목소리 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방금 이제 엄 기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게 그 원전을 한 기를 건설하는데도 평균 10년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네네. 그럼 해체하는데도 뭐 그까지는 아니어도 상당 기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뭐 반대하고 반발하고 뭐 성명서 발표하고 이미 결정 났는 것을 제가 봐서 이건 뒤집기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좀 냉정하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하고 네. 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해체 작업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해체해서 운반하고 운송, 이동, 그 다음에 이제 창고 다시 집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이 방사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좀 문제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방사성 폐기물 정밀 분석 센터 같은 거 이제 후속적인 이제 이 그 국가기관들, 네. 들의 이제 이 또한 이제 후속이 기관의 낙수 효과라 하는 거죠. 이제 후속적인 이 연구기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는 뭐 100% 경주로 오도록 유치를 한다든지 사전에 좀 더 정밀하게 뭐 필요하면 좀 뭐 정치권 압박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경우도 좀 지역 국회의원들이 좀 힘을 써줘야겠죠. 그렇죠. 나서야 되는 거죠. 미리 그랬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뭐 여야였던 구분 또 이미 또 집권 여당 이제 야당으로서 이제 힘의 한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탈원전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원전 지역 피해를 좀 종합적으로 뭐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좀 그렇죠. 뭐 나와야겠죠. 그렇죠. 뭐 원전세를 이제 울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게 원전세가 이제 그 순수 지방세 60% 넘는 지역들은 경주도 상당히 지금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네. 지역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지방세법을 좀 개정한다든지 후속적으로 좀 있어야 되고 저는 이제 방금 탈원전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또 좀 지금의 얘기 오늘 토론 주제와는 조금 좀 달리 가야 되죠. 그 얘기하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정말 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이냐?
거냐. 팩트를 놓고 보면 할 말도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경향으로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추세로 보면 그렇게 가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현실은 또 어떠냐부터 해가지고 할 말 너무 많습니다. 그건 좀 패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원혜연 입지 선정 발표 얘기만 오늘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주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미 결정은 났고요. 자 이제 원전 해체 시장 육성을 위한 경북도와 경주시의 발걸음이 또 빨라지고 있는데요. 경북도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인가요? 그래서 지금 경북도 의회나 경주시 의회나 반발하는 부분들은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경북도는 거기에 목매지 말고 있잖아.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경북도는 일단은 원전 해체 후속 산업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고 있고요. 이미 아마 9월에 해체 산업 이제 육성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원전 해체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라든지 해체 전문제 육성 사업 이런 부분에 이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사실 경수로 부분을 뺏겼지만은 앞으로 원전 해체 또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 운영 기관, 그다음에 고준위 방 회장, 그다음에 방사능 폐기물 정밀 분석센터 이러한 기관들을 경북으로 유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거기에 이제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이 후속적인 노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어요. 자 이제 정부 발표로 각각 원혜연 입지는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설립 방안, 형태,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협의가 있어야 될 텐데 때문에 경수로와 중수로로 분리된 원전 해체 연구소를 각각의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점은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원래 목표는 하나의 통일된 기관으로서 그걸 통째로 이제 우리 지역으로 가져왔으면 하는 거였지만 이미 나눠졌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각각을 독립기관으로 해서 본원과 분원의 개념을 각각의 독립기관으로 해서 하나로 완전히 가져오겠다. 이거는 사실 저는 이제 불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좀 짧게 좀 부속에서 마무리하면은요. 이제는 그러면 기업으로 치면은 현대자동차에서는 그 밴드들이 있잖아요. 이제 1차 하청 또 2차 하청 마찬가지로 이미 결정났기 때문에 후속적인 그 밴드로서의 그 후속 연구원들 아까 얘기했던 방사성 그 폐기물 안전분석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걸 통째로 독립된 기관 그대로를 좀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경주에 중저준이 이제 방패물이 들어오죠. 2022년부터는 그야말로 안전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면서 그와 관련된 또 어떤 그 기관들을 좀 구상을 해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현실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부가 원자력 해체 연구소를 쪼개기 유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 지역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즉 정치권에서는 정부 결정 취소와 함께 원자력 연구시설 경주 설립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우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원혜연과 관련된 또 다른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 봄비가 내립니다. 수요일 오전까지 대구 경북의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아침 15도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 21도로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10에서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해지겠고 천둥, 번개와 함께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봄에는 비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게 됩니다. 4월 치고는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미리 시설물 점검 등의 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수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그런데 목요일 오후부터 또 한 번 전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